저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일까요? 오히려 해방된 것처럼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저만 괴로운 건가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별 직후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남자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이별 후 겪는 후폭풍의 심리 변화 3단계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겪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남자가 후폭풍을 겪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후폭풍이 올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절대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폭풍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볼까요? 이별 직후에 왜 남자는 이렇게 태연해 보일까요? 남자는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이미 수많은 고민과 감정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직후에는 오히려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 순간만큼은 억눌렸던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고 진짜 잘 끝났다, 이제 좀 쉬자 라는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눈치 안 보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술도 마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속에서 사라진 공백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습관처럼 보내던 메시지가 사라졌을 때, 하루를 보고하던 그런 대화가 끊겼을 때,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오늘 어땠어? 라고 묻던 습관이 사라졌을 때 남자는 차츰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공허함이 점점 스며들고 있는 거죠. 남자는 후폭풍을 이렇게 3단계로 겪게 됩니다. 첫 번째, 해방감에서 무감각해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된다, 눈치 안 보고 나가서 놀아도 돼, 게임도 해도 되고, 이런 안도감에 자유를 만끽합니다. 자연스레 친구들과 술자리를 늘리고 게임이나 취미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해방감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맨날 입던 옷이 별로 안 예뻐 보인다거나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을 때 질리게 되는 것처럼요. 남자에게도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예전에 이런 게 행복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사실은 공허함을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남자는 점점 삶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교와 상실감입니다. 무감각이 이어지면 남자는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SNS를 통해 전 애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렸을 때, 다른 남자가 예쁘다라는 댓글을 남겼을 때, 혹은 팔로워 목록에 남자들이 더 많이 생겼을 때, 예전에 나와 함께하던 취미를 이제는 다른 사람과 즐기고 있을 때, 그 순간 남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상실감을 체감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잘 지내네 정도였지만 곧 내가 놓친 게 너무 크다 라는 후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가 느끼는 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이 당연히 누리던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외로움과 후회의 단계입니다. 상실감 뒤에 찾아오는 건 깊은 외로움입니다. 퇴근 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집, 피곤하다 말했을 때 고생했어라며 다독여주는 사람의 부재, 감기가 걸렸을 때 챙겨주던 메시지, 남자는 점점 일상의 허전함에 짓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조금만 더 잘해줄걸.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상대 탓으로 돌리지만 이 시점이 되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라는 자기 반성이 시작됩니다. 후폭풍의 정점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버려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자는 비로소 뒤늦은 후회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남자가 이런 과정을 겪는 건 아닙니다. 후폭풍이 아예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매우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죠. 첫 번째, 새로운 사랑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으로 인해 공백이 채워진 상태라면 과거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미 여자친구가 생긴 사람이라면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 드시죠?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정말 별로라면 자연스레 누구부터 떠올릴까요? 그런데 마냥 이러길 바라면서 기다리는데 시간 쏟지 말자고요.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관계가 완전히 소진된 경우입니다. 잦은 거짓말, 배신, 반복된 갈등으로 이미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면 떠난 뒤에도 후폭풍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다, 고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연락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충분히 정리하고 떠난 경우입니다. 이별을 오래 고민하면서 이미 자기 감정을 다 소모한 경우, 떠난 이후에도 내가 선택한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후폭풍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의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후회 없이 다 맞춰주고 퍼주는 연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삭히고 삭히다 자기 감정을 다 소모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분이랑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이별을 막으려면 딱 한마디면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후폭풍은 누구에게나 오는 필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과 이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언젠가 후폭풍이 오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가 후폭풍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의 후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연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질 때, 그때 남자는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거짓으로 행복한 척 SNS에 올리지 마세요. 다 티납니다. 남자의 후폭풍은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리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의 후회를 마냥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신의 연애를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코칭 신청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범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